X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뭐 발치라던가 하는 게 적극적인 치료는 할 수 없어요. 임플란트 심는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침습적이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이제 치주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빨 한 프로 뽑았을 때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 하기 전에 뽑을 건 빨리 미리 뽑아라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 뭐 하려고 급하게 항암을 하기 때문에 뭐 치과를 할 수가 없죠. 뭐 이제 큰 병원에 치과 하면 몇 달 예약해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내일 항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항암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치과 쪽에 뭐 염증이 너무 심하지 않는 다음에야 뭐 급한 건 없잖아요. 사실 다른 거는 암 때문에 사람 생명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항암 하셔도 피가 나지 않게 이제 섬세하게 스케일링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한다던가 해서 항암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편해하세요. X입니다. 왜냐면 종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혹이잖아요. 혹. 네오플라즘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원래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거죠.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뭐 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혹도 될 수가 있겠죠. 걔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커지지도 않고 뭐 커졌다 작았다 하는 그 정도는 양성이라고 하죠. 악성이 반대말인 양성. 걔네들은 뭐 인체 위협이 크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너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커져서 옆에 뭘 눌러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암은 아니지만 제거해야 되겠죠. 자꾸 커지니까. 아니면 이제 물혹이 커져서 이제 아니면 혈관종 같이 혈관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경우에는 작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저는 모든이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사실 O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암 자체가 일단 자기가 커지려고 하고 자꾸 전이하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성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암이 굉장히 커지면 가운데가 죽어요. 왜냐면은 내가 영양이 100이 필요했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세제곱으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먹여 살린 혈관들이 감당을 못 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혈관은 새로운 영양물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살아있는데 안쪽에 있는 애는 내가 먹을 걸 바깥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상대로 영양 결핍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센트럴 네크로시스라고 이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꼭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많이 만들려고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요구하는 거죠. 야, 혈관 더 만들어. 나 영양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이 2000칼로리를 하루에 먹는다고 하면 점점 암이 커질수록 많이 가져가겠죠. 그럼 난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암 증상 중에도 이유가 없는 체중 감소하면 암을 의심해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작을 때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치료 과정에 수술도 있고 항암도 있고 방사선 등등등의 치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력을 소모하는 원인이 되겠죠. 뭐 표적 항암이라던가 면역 항암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그리고 암이 커질수록 카켑시아라는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악액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면서 결국 살이 빠지게 되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이제 결국은 체중 감소하는데 물론 초기에 수술이 잘 되고 하는 경우에는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초기에 수술한다고 하면 수술했을 때 잠깐 더 살이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O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랑은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못 먹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잘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암뿐만 아니라 못 먹으면 사실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죠.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근데 오래 살지 못하니까 암을 경험할 확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만 봐도 툭 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먹을 것도 이렇게 풍족한 시대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지금이야 뭐 풍족하다. 그리고 위생 개념도 없기 때문에 전염병도 쉽게 퍼지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UV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UVA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입니다. 나이 들게 하는 거죠.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을 지게 하고 어쨌든 노화를 일으키는 거고 B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이제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률적으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하게 된 경우에는 얼굴도 타지만 노화도 되고
암 확률이 올라가겠죠. 또 이제 우리 천연 피지도 SPF 5 정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좀 기름진 사람이 좀 덜 늙는 게 보습도 있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약하게 있기 때문에 있다,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어두운 피부가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왜냐면 멜라닌 세포,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많이 차단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것도 어두운 피부가 비타민 D 합성을 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노숙자를 연구한 논문에서 본 건데, 똑같은 노숙자면 이제 맨날 누워있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백인 노숙자는 생각보다 비타민 D가 적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이제 풍부하게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흑인 노숙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음식을 잘 못 먹는데도.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이게 어두운 피부가 아무래도 비타민 D 합성을 덜 하게 한다. 이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UVC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소독의 효과가 좋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이라던가 곰팡이들 소독할 때 UVC로 많이 하죠. X입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는 연구가 이제 라돈 가스라고 많이 밝혀졌죠. 우라늄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 방사능 물질인데, 비흡연자의 폐암 원인 1위는 라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왜 걸렸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라돈 가스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라돈 가스 어디서 먹었나? 화강암지대에 살았다던가, 뭐 지상 3층 이하에서 오래 살았다던가. 근데 그 땅이 우라늄, 천연 방사능이 좀 풍부한 지역이다. 뭐 오물에서도 나오고 뭐라던가.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잖아요. 화강암지대의 장점은 돌이 단단해서 지하를 뚫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물이 맑죠. 석회가 없습니다. 석회암이 아니고 화강암이기 때문에 석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물이 맑은 나라죠. 전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이제 그의 단점으로는 천연 방사능이 좀 풍부한, 이란의 람사르 지방처럼 풍부한 나라죠. 그래서 근데 이란의 람사르 지방이 이제 천연 방사선 일반 지역의 수백 배 이상을 나오는 지역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지방 사람들은 방사능에 좀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풍부하면 뭐 갑상선암 내지는 다른 질환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연구를 해보니, 그냥 DNA가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에 꾸준히 노출돼서 그냥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유병률이 차이 나지 않았던 거죠. 방사능 같은 경우에 너무 고농도의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인간의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뭐 위해성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